대표님, 일단은 이 시장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악재와 호재를 좀 분류를 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또 호재는 뭐가 있을지 대표님 두 개를 나눠서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예, 시장의 악재와 호재, 기회, 위기, 강점, 약점을 알아야 시장 전망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뭐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3분기 실적 장세 전개 가능성에 대한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 방정식에 대한 믿음의 금이 조금 간 상태는 맞긴 맞아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은 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재확산되고 있고 이미 백신 접종을 이제 마친 사람들의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이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이제 확산 때문에 백신 예방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좀 수면 위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경제 성장률을 어쩌면 좀 하향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한국의 경우 일평균 확진자 수가 만약에 2,000명 이상으로 이제 증가하고 집단 면역 시기가 내년 뭐 하반기로 미뤄진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하향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은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할 때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변수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거는 지금 이 코로나19 4차 유행 국면인데 지난 2차, 3차 유행 국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 흐름 보면은 좀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새로운 주에 환율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가급적이면 원달러 환율이 상단이 잡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단에서 저항받고 좀 조정을 받는 듯한 어떤 그런 파동이 전개돼야 시장이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규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뭐 사망자 수가 이제 급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공포의 부피가 과거보다는 확실히 작아졌다라고 저도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경기의 확산 국면으로 가는 방정식이 바로 낙수 효과거든요.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도 수출을 잘해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 방정식이 이 공식이 훼손된 건 아니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한국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의 실적을 당장 뭐 꺾을 정도는 아닌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모멘텀은 2분기에 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은 있긴 해요. 하지만 실적 모멘텀은 그래도 3분기까지 모멘텀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분기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니 실적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자체가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추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공감하는 바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및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뒤로 미룰 수도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쩌면 유동성 장세가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3%로 하회했다가 다시 1.3% 위로 지금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국채금리가 절대적으로 좀
높지 않은 그런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는 미국 연준의 조기 출구 전략 추구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직간접적으로 좀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미국 고용 지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앞으로 쭉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6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를 했고 미국 정부가 이제 그 코로나19 특별수당 지급을 이제 일단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정부에서는 지금 특별수당 지급이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 이제 이 그 특별수당 지급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기 전에 미국 구직 노동자분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이 작년 3월 그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 공포화로 인한 엄청난 충격과 공포 파동이 작년 3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충격과 공포 파동이 미래에 전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냥 일종의 숨고르기 국면, 템포 조절 국면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박스 하단을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등으로 인해 갖고 이제 다시 이제 박스 하단을 확인하면은 다시 박스 하단에서 지지받고 상단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장세는 3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박스권 하단을 확인하는 국면으로 진입할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시장의 악재와 호재를 분류해서 시장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현 시점에서 좀 피해야 할 업종과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 이렇게 나눠질 것 같거든요. 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배드 뉴스가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좀 피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 뭐 과거 완료형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7월 10일부터 이제 25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이제 격상을 한다고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정부가 거리두기 최고 단계를 적용한 게 이번이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일부터는 7월 12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이제 사적 모임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청나게 이제 강화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 사회와 다르게 백신 접종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20대, 30대, 40대 그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말고는 딱히 지금 현재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델타 변이의 그 고유의 특성이 있잖아요.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델타 변이의 그 캐릭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경우에는 2차나 3차 코로나19 유행 당시와 달리 그 대유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내수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내수 환경이 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내수 회복 지연이 좀 약간 당분간 물 건너갔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고 대한민국 실물 경기는 아무래도 직격탄을 이제 맞을 수밖에 없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 그 허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업황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외부 활동 정상화 관련된 기업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 화장품, 여행, 레저, 항공, 뭐 숙박 그리고 외식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투심이 좀 위축될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은 가격 매력이 발생될 때까지는 경계심을 갖고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행, 레저, 항공, 숙박, 외식, 카지노 같은 포스트 코로나 수혜 기업으로 몰렸던 수급이 언택트 여가생활 관련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게임주도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들은 OTT,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랑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고 집에서 드라마 보고 집에서 게임하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좀 챙겨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주 및 드라마 제작사 기업들이
여행, 레저, 뭐 저가항공, 카지노 기업들의 뭐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기업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신 접종률이 12%밖에 안 돼요. 뭐 영국은 뭐 85% 넘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백신 보급 확대 노력은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백신 관련된 기업들 잘 챙겨봐야 되고, 국내에서 뭐 백신을 열심히 뭐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누가 있겠어요. 뭐 큰 기업 중에서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중간 사이즈 기업으로는 뭐 제넥신, 뭐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아이진, 뭐 유바이로지스 같은 기업들이 토종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들 기업들을 기법을 녹여서 접근을 하면은 생각보다 시장을 이기기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위로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1.7%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현재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성장판이 완전히 열려 있는 실적주 저점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